3인 3색의 정치 토론, 삼색 정치 토크. 토요일 아침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CBS 주말 뉴스쇼 3부는 정치입니다. 한 주간 정치권의 주요 이슈를 3명의 서로 다른 시선으로 토론하는 시간이죠. 삼색 정치 토크. 네,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대변인,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지호 대변인 오늘도 오셔서 감사하고 네. 또 이기인 사무총장은 바쁜 일 때문에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돌아오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하고요. 사실 오늘은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 좀 꼭 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요? 제가 오프닝에서도 얘기를 했거든요. 네. 또 이게 뭐냐 도대체 어떤 상황이냐 이게. 뭐 조사하겠다고 서면으로 이제 보내면서 소명해라 그랬는데 그 사유가 뭐 전직 대통령의 종교 활동에 대한 희화화라든지 뭐 당 내부 총질, 뭐 당 대표 조롱 이런 것들 언론 보도가 막 여러 개 나왔잖아요. 어젯밤에도. 정말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이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 이제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번에 이제 익명의 투서에 의해서 윤리가 저를 조사를 했잖아요. 한번 했죠. 했는데 이제 윤리에서 제가 가서 소명이랄 것도 없는 게, 그 내용이 뭐냐면 지난번에 대선 토론 때 그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토론을 했는데, 이게 동네 축구도 아니고 이게 뭐 이렇게 시시하냐. 예. 만약에 한동훈이 후보가 됐으면 이재명 후보가 박살났을 텐데 이걸 페북에 썼던 거예요. 네. 그랬더니 그것이 김문수 후보에 대한 그 폄하다, 비판이다, 이런 이유로 누가 투서를 해서 그걸 가지고서 전직 최고위원을 문제 삼는 것도 제가 보기엔 말도 안 되지만, 하여튼 몇 달 뒤에 다시 열려서 그 인사윤리위원회가 열렸는데, 그때 이제 우리 여상원 그 윤리위원장님이 이건 혐의가 없다, 무혐의다라고 이제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여상원 위원장님이 그것 때문에 쫓겨난 거 아닙니까? 예, 뭐 얼마 전에 물러났죠. 한 달 반을 남겨놓고 쫓겨났고, 뭐 장해찬 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승리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동훈과 김종혁과 박상수는 꼭 쫓아낼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어제 저한테 이제 제가 등기 속달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이제 또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저에 대해서 징계에 착수했다,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 이호선 위원장이죠? 이호선 국민대 교수시죠. 예. 법대 교수신데, 근데 문제는 거기서 이제 저를 징계하겠다고 주장한 사유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뭐 어떻게 써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징계하겠다고 그러고 이런 발언을 했는데, 당신이 방송 한판 승부, 여기 나와서도 이제 한 것도 있고, CBS 한판 승부 뭐 등등에 있어요. 인터뷰한 거, 뭐 월간지 인터뷰한 것 등등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유가 쭉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윤석열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나서 와서 이분이 무슨 성경과 기도로 뭘 보내고 있다 그래서, 아니 그분이 손에다 왕자 쓰고 나오셨는데 그렇다는 게 잘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또 속옷을 입고 성경을 읽고 있었다는데, 구치소에서 이것도 좀 이상하다라고 했더니 그것이 전 대통령의 종교 활동에 대한 비하다. 그리고 종교를 희화화했다. 뭐 이런 주장을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신천지 교도들이 많이 우리 당에 들어왔다는데,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 되겠느냐라고 했더니 그거는 우리 당원들을 사입이라고 표현을 했다. 사이비 종교로 특정 종교를 사이비로 규정했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제가 나는 하여튼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겠습니다라고 그랬더니, 이것은 앞으로 당론에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공론화한 거다, 공개적으로 표시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당론 불복 의사 공개 표명. 그렇죠. 그리고 또 그다음에 또 예를 들면, 아니 당심을 그렇게 강조하는데 그거 우리가 북한 노동당도 아니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일사불란하게 하면 어떡하냐라고 했더니, 이것이 당을 모욕한 거랍니다. 뭐 이런 등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너무 얘기가 안 돼서 뭐 비판을 하려면, 공격을 하려면 뭔가 좀 근거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저를 이렇게 뭐 징계를 하겠다고 이미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왔더라고요. 그게. 네, 착수했으니까 소명해라. 이건 네. 뭐 그냥 절차 일사처리를 밟겠다는 선언 같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느낌이. 12월 10일까지 뭐 소명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전화가 오고 또 마침 어저께 또 예. 그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당원 게시판도 조사에 착수했다 이렇게 아, 얘기를 했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엮이면서 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앞두고 당 지도부가 상당히 곤란한 처지에 빠지니까 그것을 이게 또 다른 쪽으로 방향을 돌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냐.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비상계엄을 앞두고 이른바 강성 지지자들, 윤어게인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한동훈과 김종혁을 먹잇감으로 던져주는 거냐, 뭐 이런 비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저도 뭐 이런 부분들 네. 하여튼 이해가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돼야지 그거를 뭐 수긍을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논박을 할 텐데. 이게 무슨 사상 경찰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쩌다 우리 당이 이렇게까지 됐는지, 우리 당의 당무감사라는 것들이 어떤 자기들의 반대파들을 노골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네, 또 보수를 또 지향하고 건전한 보수를 지향하고 또 한때 또 같은 당에 또 계셨잖아요. 이긴 사무총장은. 네, 이 일을 보면서 어떤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행태가 싫어가지고 저희는 탈당을 해서 개혁신당을 만든 거고 계속해서 싸우고 저항하고 했지만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결국 개혁신당을 차리게 됐는데 그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있었을 때 되게 황당한 징계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양두구육으로 1년 그렇죠. 징계 예. 받았었거든요. 예. 양두구육 표현했다. 사실 그 어떤 뭐 한자어를 써서 사자성어를 썼다는 이유로 뭐 당론과 위배되고 당의 어떤 위신을 훼손시켰다고 하면서 징계했다는 거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그 이후에 뭐 인유한 혁신위원장 들어서고 하면서 그 징계가 잘못됐다 불복한다 이거 취소한다라는 그 결정까지 하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거의 똑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 우리 김종혁 최고뿐만 아니라 한동훈계를 향해서 이게 저는 그때의 국민의힘이 지금의 국민의힘과 비교할 것도 없다 사실 한 보도 발전하지 않았다는 좀 평가를 드리고 싶고 그때 당시에도 이제 윤리위원장이 이양희 위원장이었었는데 네. 이양희 위원장이 그때 아마 이분이 유엔에서 활동하셨을 거예요. 유엔 인권위에서. 근데 그 당론 양두구육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근거 없는 유튜버의 어떤 의혹 하나만으로 징계를 하면서 이양희 위원장의 그 징계 자체가 되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유엔 인권위에서의 그 인권 규범을 들면서 비판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걸 제가 좀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네네. 유엔 인권 규범 19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고 이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수렴하고 어떤 매체와 국면에 관계없이 정보와 아이디어를 찾고 수신하고 발휘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라고 해요. 그 어떤 정당도 이 국제 인권 그 위에 있는 당론을 관철시킬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행태라고 하는 게 개개인의 자유를 완전히 억압하고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억압한다라는 게 좀 사실인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가장 황당했던 건 저도 어제 김종혁 최고가 올리신 그 징계 의결서를 봤거든요. 네. 여기서 CBS인가 방송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 양심대로 행동할 것이고 나는 이것이 당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지금 당론에 불복했다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걸 어떻게 보수라고 하는 어떤 뭐 자유민주주의 정당을 추구하는 그런 정당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네. 지금 당무감사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있는 이호선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네. 제가 성남시 인수위에서 같이 활동했었던 분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분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을 제가 지적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지만 상당히 무대뽀적인 기질이 있어요. 한 번 꽂히면 무조건 관철시키고 저돌적이다. 저돌적이죠. 네. 그래서 아마 쉽게 물러나지는 않을 텐데 이호선 위원장이 과거 이력을 찾아보면 이분이 대한민국 교원조합 교원인권센터에서 인권을 위해서 소장까지 하셨던 분이세요. 과연 개개인의 어떤 정당 당원들의 인권이 무엇인지 그 당이 정말 잘 되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그런 어떤 진실된 목소리의 구분을 잘 하셨던 분인데 이제 와서 이 정말 지도부의 전가의 보도처럼 당무감사위에 수장에 서가지고 이렇게 뭔가 징계하려고 하고 숙청하려 한다는 그 모습이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잘 수 있는 대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주 대변인 오래 기다렸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래 기다리신 적이 별로 없었는데 왜냐하면 계속 뭐 여당의 숙명이겠죠. 그렇죠. 예, 항상 뭐 지적도 받고 비판도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해명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항상
나오시면 2대1로 공격을 많이 가셨는데 아니 또 그 격주로 출연자가 바뀌는데 또 다음 주는 또 약간 또 구도가 또 달라요. 네 그렇게 되는데 맞습니다. 네. 굉장히 그동안 출연 역사상 가장 긴 시간 동안 침묵을 지키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이제 김조 대변인께도 여쭤보고 싶은 게 12.3이 이제 1년 됩니다. 곧 네. 1년이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뭐 일부 좀 사과하자 이런 의견이 없지 않지만 장동혁 대표는 어제 대구에서 다소 좀 의아한 얘기들도 쏟아냈어요. 그러면서 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비상계엄 선포를 계엄을 부른 것이다라든지 이런 내용들 들으면서 어떤 생각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체제 전쟁을 제대로 전쟁? 하고 있구나. 제대로 한다. 본인들 나름대로의 롤을 가지고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뭐 그런 말씀들을 하면 우리 민주당이 유발했다. 그런 말씀하면 제가 이런 예를 들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사람들하고 부딪히거나 발을 밟는다고 해서 식칼로 상대방을 찌르진 않잖아요. 그렇죠. 찌르면 안 되죠. 네. 예, 우리가 정치 공방 정쟁을 한다고 해서 계엄을 저지르고 내란을 저지르는 대통령은 30년 동안 없지 않았습니까?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런 예라고 생각해요.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이상한 저희가 볼 때는 사람이다. 지금도 법정에서 예. 하는 모습을 보면 이상하잖아요. 좀 독특한 면이 있죠. 예. 네. 그래서 저희가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저는 국민의힘 내에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의원님들도 그런 생각일 거예요. 야, 우리가 뭐 여야 간에 분쟁도 있을 수가 있고 공수 교대할 수 있지만 야 다시는 이런 일로 판을 뒤집어 엎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그런 약속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이는데 국민의힘의 그 주류에 있는 그런 인증 패널 분들하고 제가 토론해 보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요. 인증 패널. 비주류의 활동을 네. 불순물로 생각해요. 어. 그러니까 이 의견 자체가 불순물이고 예. 굉장히 참지 못하겠다. 우리 내에 이런 불순물을 뽑아내야 되는데 네. 그 어떤 적개심과 폭력성이 사실은 민주당에 더 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 당내에 같은 당원으로 있는 동료들에게 훨씬 더 강하게 폭력성을 보입니다. 한동훈계 정치인들에게 좀 너무 좀 노골적인 적개심을 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약간 전체주의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차라리 뭐 민주당은 뭐 적대적 관계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이런 느낌인데 본인들 안에 정치 결사체로서 동지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그 분노와 그 적개심이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계속 배신자 몰이로 이 사람들을 몰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계엄 전이나 지금의 국민의힘 모습이나 상황이 나아졌냐? 나아지지 않은 거죠. 상황이 어려워지고 정말 잘못해서 정권을 뺏겼으면 절취부심해서 뭔가 다른 대안을 내고 국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네. 그 방법을 안 찾고 우리 내에 배신자를 찾고 불순물을 찾아야 우리가 순혈적인 그러한 정당이 돼서 민주당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그게 저는 장동혁 대표의 체제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김조 대변인이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국민의힘이 좀 국민의 더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외연을 또 확장하고 앞으로 또 계속 선거 있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엄청나게 큰 정당이고 의석도 많고 또 지역 기반이 탄탄하기도 하고 이렇게 흘러가면은 오히려 그 당의 세력에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지금 이제 그 우리 당내에서 초재선 의원들이 12월 3일 계엄을 앞두고 이거는 명백히 국민들 앞에 사과를 드려야 된다라면서 이제 연판장을 돌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돌린대요? 들어보니까, 예, 돌린다고? 돌리고 있어요, 돌리고 지금. 있어요. 네, 근데 의원들이 한 30명 정도가 이제 거기 동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친한계를 제외한 사람들입니다. 이른바 그 중도 정도, 그다음에 이제 그 친윤에 가까웠던 뭐
그리고 당내에서 움직임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예. 그 저항하지 않았던 분들인데 그런 예. 분들이 거의 30년 가까이 지금 이건 도저히 어. 우리가 견딜 수가 없다. 왜? 아니 계엄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 예. 그리고 새로운 대표가 뽑힌 지 벌써 몇 달이 됐는데 지지도가 그냥 두 자릿수 격차가 계속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상태로 가면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뭐 비전이 없다라는 것들이 너무나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는 못하겠다라는 그런 아우성들이 또 터져나오고 있는 거고 동시에 지금 그 원내 의원들 외에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제가 알기에는 그 7대 3으로 만든 그 바꾼 그 나경원 대표, 네. 나경원 기획단장 쪽에서 만들어낸 5대 5에서 7대 3으로 바꾸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라는 또 연판장이 돌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그분들도 제가 알기엔 서울시 같은 경우도 뭐 거의 그 절대 다수가 40명 그 40개 그 당협 중에서 네. 뭐 지금 28인가 30개인가 거의 뭐 많은 당협에서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식의 그런 그 주장들을 하면서 연판장을 돌리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현재 당 지도부가 굉장히 위기 상황인 건 맞아요.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임명한 나경원 그 지방선거 기획단장이 주장하는 어떤 제도에 대해서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여기저기서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위기의식을 네. 예를 들면 그 강성 지지층에 호소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끌어안고 이걸로라도 버텨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하지하책이죠. 그거는 당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가야 될 길 너무 명백하잖아요.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절연을 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명백히 잘못한 거잖아요. 그럼 잘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절연을 해야죠. 아니 우리 당에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진도 안 걸려 있어요. 당사의 회의실에. 왜? 그분들이 사법 처리를 받았다는 이유로. 예. 아니 근데 그분들은 그 사진까지 안 걸어 놓으면서 그분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에 대한 범죄를 지은 것으로 그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분은 그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저 신을 상황 떠받들듯이 그분에 대해서 비판하면 그게 종교적으로 희화한 것이고 그분을 뭐 지적하면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사실 나경원 의원이었나요? 그 외에 여러 국민의힘 주류 현재 의원들도 윤어게인 세력을 뭐 굳이 내칠 필요 없다. 윤어게인 세력 등도 뭐 다 도움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의 발언들을 내놓고 있어서 일반적인 국민의 시각과는 다소 동떨어지지 않았나. 또는 정말 정치의 고수여서 야 이거는 그렇게 보는 게 나중에 정말 그렇네. 야 그게 맞았네. 라고 증명이 될 것이냐.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저는 사실 두 가지인데요. 예. 연대의 모순을 해결해야 되고 예? 연대의 모순. 연대의 모순? 그 이제 네. 저 오른쪽에 있는 정당들 내지는 윤 어게인 세력들, 네네. 그 부정선거 세력들과 함께 연대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지난 그렇죠. 지방선거를 앞두고. 네. 근데 그렇게 선거 연대를 해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한동훈계와 이른바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이렇게 숙청하지 못해가지고 안달이에요. 바깥에서 오른쪽 정당들은 연대한다고 하면서 내부적으로 한동훈계를 끌어안지 못하는 연대, 통합이라는 게 과연 국민들한테 소구할 수 있겠는가. 이 장동혁 지도부와 국민의힘이 당장 해야 될 것은 이 연대의 모순부터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 사과인데요. 네. 뭐 김민수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이른바 이 지도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사과해봐야 무슨 소용이냐, 선거에서 이기지 못한다. 과거에 바른정당과 이른바 소수정당이, 그러니까 보수정당을 박차고 나갔었던 다른 제3의 정당이 무릎 꿇고 사과해서 이긴 적 있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네. 국민들은 지금 선거에 이기라고 사과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난 예. 계엄에 대해서 통렬하게 반성을 하고 진짜 이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든, 혹은 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 국민의힘이 못해서도 있지만 그 계엄 때문에 결국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준 것 아닙니까? 네. 그 계엄과 어찌 보면 이 내란 재판에 대해서 통렬하게 반성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고 만져달라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선거에 이기지 못할 거니까 사과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예. 뭐 MBTI T예요? 아니, 그러니까 F적인 감성을 좀 탑재를 하고 예. 국민들의 그 네. 상처난 그 생채기의 마음을 좀 어루고 달래달라는 그런 요구를
그냥 무조건 상고고각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대의 모순과 이 사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예. 나아가는 게 예. 국민의힘에서 좀 도움이 될 예.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드네요. 보기엔 선거공학적으로도 전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선거에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예를 들어서 부정선거한 사람들도 받자. 그리고 도둑놈 강도들의 표도 다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잖아요 지금. 예.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한동훈계에서 한동훈이 지금까지 보면 대장 그 토지거래 허가제 그리고 새벽 배송 그리고 항소 포기 대장동 항소 포기 론스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끌어가면서 그런데 당내에 있는 온건 보수 세력이나 한동훈계는 다 쫓아내고 이런 식으로 단계 뭐 내지는 뭐 저 당무감사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사람들은 다 밀어내고 아까 얘기했던 도둑놈이나 강도나 부정선거론자들까지 표를 다 긁어 모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게 선거공학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전혀 제가 보기에는 네. 그냥 자기들의 그 당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네.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것도 이제 아마 분명히 말려. 지적 대상일 거예요. 네. 근데 뭐 저 보기에 아니 양심대로 아무리 당원이라도 당 지도부가 잘못하는 것 같다는 얘기를 못 합니까? 그 얘기를 하면 그것에 입을 막아야 돼. 입틀막을 하는 게 그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그렇게 못한다고 계속 비판하고 있어요. 이거 개딸들에 의해서 수박들 완전히 그 처단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이게 민주정당이라고 계속 비판해 왔어요. 그렇게 비판했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가 있으면 이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민주당에서 그렇게 입도 뻥끗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자기 당에 대해서 자기 당 잘못하는 것들은 그걸 지적하는 사람들을 잡돌이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짓이죠.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도 해주신 것 같아요. 내가 속한 정당을 바라보는 시각과 또 다른 경쟁 정당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면 안 된다. 너무 우리 편은 좋게 보고 상대방만 나쁘게 보는 것도 안 되고 같은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이기인 사무총장의 발언에 대한 반론이 들어왔습니다. 네, 아르키님이 T는 사랑이다. 네, MBTI 예. T가 나쁜 게 아니다라고 해주신 네, 아르키님. 나도 팀인데. 네, 저는 F라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르키님 T 같고요.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 주류가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네. 사실 굉장히 이 상황을 즐기고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객관적으로 보면은 야 지금 뭐 당이 위기잖아요. 그 뭐 집안으로 따지면 망한 집인데 그럼 이걸 다시 일으켜 세우고 사람도 모으고 문정 성실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당을 개혁하고 외연을 넓힐 생각은 안 하고 지금 내가 그래도 우리 집 간판은 내가 들고 있잖아. 망했지만 그래도 안방은 우리가 차지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이제 장동혁 대표의 어떤 대선 지지율이 좀 괜찮게 나오고 그리고 지금 주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나경원 의원이 네. 그 지방선거 기획단 단장하면서 여러 가지 막 룰도 손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지방선거 룰들을 짜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주류로서 차지하고 이 작은 이익에 너무 도취돼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예, 아니 그리고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면은 현재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 그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그 항소 포기라든지 이런 거를 지적을 하면서 상당히 좀 다시 언론의 관심을 많이 받고 주가도 오르고 또 국민의힘 지지층의 관심도 많이 받는 국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당내에서 오히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게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을 당내 유력한 경쟁 세력으로 보고 제거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정말 순수하게 윤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린 용서할 수 없어 라는 판단을 하는 거냐 좀 궁금한데 이거 김정혁 전 최고위원님은 잘 아실 것 같거든요. 아니 그거는요. 그 일반 그 강성 지지자들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있잖아요. 그분이 뭐 대단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그걸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일반 분들이고 저는 그 당내에 있는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계와 문제점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얘기하거나 이거 우리가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는 것은 그거는 자기들의 권력 때문이죠.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존립의 기반이 무너져 버린다고 그렇게 여기는 것 같아요. 왜? 12월 3일 날 비상계엄 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죄책감 같은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래로 가장 맹렬하고 혁혁하게 싸우고 있는 게 한동훈이잖아요.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 론스타 같은 경우는 무슨 6조를 물 수 있는 것을 4천억으로 줄여놨고 그 4천억도 끝까지 소송을 법무부 장관 때 소송을 하자 해서 결국은 73억의 소송 비용을 포함해서 4,073억을 막아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들을 그냥 홍보하고 야 우리 당에서 우리 보수에서 이렇게 유능하게 대응을 했다라고 선전을 해야 되는데 이름조차 얘기를 언급을 안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전직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이라니 이게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아니 국민들이 바보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얼마나 협량해 보이고 편협해 보입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그렇게 함으로써 이른바 극우라고 얘기하는 강성 지지자들한테 그 박수를 받을진 모르겠지만 이건 당을 그냥 구렁텅이로 떨어뜨리는 행위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장동혁 대표가 사실은 12.3 계엄 때도 계엄 해제 결의안에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나요? 표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거를 단지 12.3으로 보면 안 되고 저는 첫 번째 뭘로 보냐면은 예.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를 라이벌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없는 살림에 한동훈 전 대표가 저렇게 치고 나가면요. 당에서는 민주당 같으면 적극적으로 포용해가지고 뭐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그래요? 임명해서라도 아니 경쟁이 있지 않습니까 당내에도? 아니 당내 경쟁보다 일단 우리가 살고 봐야 되니까 그렇게 포용해가지고 어떤 자원으로 쓰면 돼요. 왜냐하면 그래도 당 대표는 나니까 그게 흔들리지 않거든. 다 그게 본인들의 공이 된다면. 그런데 굉장히 불쾌해요. 한동훈 전 대표의 활동 자체를 왜 활동하냐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라이벌 의식도 좀 가지고 있어서 경쟁자를 좀 고사시키겠다는 마음도 있고 두 번째로는 네, 두 번째요. 개인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어쨌든 장동혁 전 대표를 사무총장으로 픽업했고 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체제에 아마 수석 최고위원도 하셨을 거예요. 아니, 핵심이었죠 한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약간 열등감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김정혁 전 최고위원 나오셨고 그리고 어제 또 여러 가지 화제의 소식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국민의힘 내부 소식 또 12.3 비상계엄 선포 1년을 앞두고 여러 가지 소식 살펴봤고요. 광고 세워라 듣고 김종혁. 네. 아니, 근데 예. 실에서 얘기하는 우리 이기인 사무총장님이 네. 엄청 애정을 가지고 그 물어보더라고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에게. 방송 전에요? 그래서 예. 야 같은 식구여서 그런지 예, 애정이 예. 남다르다. 약간 좀 외로우신가요? 식구였어요. 네. 김지호 대변인도 애정 있어요. 이 보수가 네. 언젠가는 같은 네. 솥밥을 먹겠구나. 네. 네. 큰일 났네요. 지금 겁나죠? 광고 듣고 와가지고 민주당 얘기할 거거든요. 좀 더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3세 정치 토크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얘기 살펴봤고요. 민주당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지호 대변인께서 이제 좀 약간 좀 긴장을 한 표정인데 긴장 전혀 긴장 안 안 하시는데 했습니다. 긴장 전혀 안 하시고 웃고 계십니다. 우선 갈등이 민주당에도 없지 않아요. 있죠.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또 선거를 또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좀 갈등이 표면으로 조금씩 나오는 느낌도 있습니다. 특히 이현주 최고위원과 정청래 또 대표 사이에 약간의 좀 어떤 갈등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삐걱거림도 약간 좀 보이는 것 같고 이제 당대표 선출할 때 당헌당규 개정하자 이렇게 말했잖아요. 대의원 권리당원표 같이 똑같이 하자. 그동안도 많이 줄여서 대의원 가치가 많이 내려갔는데 이젠 더 줄여가지고 1대1로 하자. 이런 거. 지금 이거 관련된 좀 갈등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네. 계신 거죠. 그런데 이 표의 등가성, 대의원 대 권리당원 표의 등가성이 저희가 이재명 대표가 선출될 그 3년 전에는 60대 1이었어요. 그리고 2기 이재명 대표 당대표일 때는
16대 1로 줄어들었고 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도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전당대회 등가성이 1대 1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 국민의힘 1대1이에요? 예, 한 3, 4년 동안 계속 그 얘기를 했었어요. 당내에서. 네. 근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죠. 뭐 영남 지역의 어떤 당원들의 그런 의증이 과소 표집될 수 있다. 이제 뭐 부작용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제는 우리가 당원 주권주의 또 이재명 정부가 국민 주권주의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번에 좀 완성을 시키자. 그리고 정청래 대표의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이기 때문에 또 중간에 지방선거가 있고 지금 아니면은 이걸 좀 추진할 동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공개 최고위에서 이원주 최고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당대표를 비판하고 그리고 이제 일정이 있으셔서 밖으로 나가셨죠. 이런 모습이 일정이 있어서 나간 게 맞아요? 일정이 있어야 나가셨어요. 일정이 있어야 나가셨는데 이런 모습이 저희가 근 10년 만이에요. 10년 전에 문재인 대표 시절에 네. 주승용 최고위원이라고 있어요. 아, 그래서 예. 잡는데 뿌리치고 나가셨죠. 그때는. 추억의 이름이네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 전까지 저희가 그 분열된 모습을 보여서 많은 선거에서 졌어요. 많이 졌고 그리고 그때 뭐 어떤 최고위원은 노래도 부르시고 아, 막 나가시고 그러면서 예, 우리 당원들이 이거 너무 창피하다. 봄날은 간다였나요 그때? 네, 아니 뭐 진달래 뭐 꽃 얘기하면서 네. 노래도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 싸우는 모습, 분열된 모습이 당원으로서 모멸감을 느낀다. 이런 정서들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저희 당 지도부가 뭐 비공개 회의나 어떤 이런 데서는 경론을 하지만 공개적인 최고위원회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굉장히 금기시했어요. 근데 10년 만에 저런 모습이 나오니까 네. 당 지도부도 좀 놀래고 당원들도 놀란 거예요. 예. 이 부분 관련해서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원주 최고위원님이 조금 중간에 계속 민주당에 계셨던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 네. 갔다 오시다 보니까 그쪽 문화를 좀 보고 배우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저희로서는 우리가 어쨌든 거기에요. 어디다 대고 지금 쓸데없이. 아이고 진짜. 저희가 보이기에는 좀 이렇게 분열된 양상을 보였지만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분열상이 크진 않다. 그리고 저희가 봉합할 수 있다. 그래요? 네. 별거 아니다 뭐 이런 네. 거예요. 근데 이게 이거 1대1로 맞춘다는 게 내년에 당대표 선거하면은 정청래 대표가 무조건 이기는 판을 짜려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분도 제가 네. 설명을 아니에요? 드리면 내년에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에 출마하려면 조건이 있죠. 조건이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 적어도 서울시장 선거는 이겨야죠.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더 있어요? 부산시장 선거에 선전하고 서울시장 선거에 이겼는데 이겼는데. 이 승리의 공이 예. 정청래 대표의 지도력으로 됐구나. 이런 거에 모든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이해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표의 등가성을 1대1로 한다고 해서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가 된다는 주장은 저는 좀 근거 없다. 왜 그러냐면 네. 그러면 16대 1 등가성일 때 압도적인 표차로 이긴 건 정청래 당대표입니다. 지금 룰로도 네. 정청래 대표가 유리한 상황이고 다만 지도력을 보여줘야 또 도전할 수 있는 것이지 지도력을 못 보여준다면 저는 네.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지현 대표는 애쓰신다. 예. 열심히 한다. 예. 애쓰신다. 그렇죠. 예. 아니 좀 박수 한번 치고 싶어요. 네. 열심히 있잖아요. 하시네요. 네. 그게 당을 위하는 게 아니고요. 당에서 문제가 있는 거를 지적을 해서 고치게 하는 게 당을 위하는 겁니다. 참. 아이고 참, 네. 아무튼 이렇게 그 김조 대변인이 현재 민주당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어쨌든 갈등이 나온다. 그리고 또 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사이에 여러 가지 뭐 삐걱거림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죠.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요. 딱 네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뭐예요? 권력 투쟁입니다. 와. 권력 투쟁이 정권 초기부터 대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지금 저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정청래 대표 엄청 미울 겁니다.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가 주장하는 1대1 있잖아요. 네. 그게
반대할 논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음. 이재명 후보도 옛날에 이재명 당대표도 그리고 더민주혁신회의에서도 그렇게 가자고 주장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명분상 이걸 반대할 근거는 없어. 근데 하려는 의도는 보니까 이거 완전히 자기가 당을 완전 장악하겠다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를 쉽게 얘기하면 조기 레임덕 만들겠다는 건 뭐야.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기분이 나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저는 정권 집권하고 나서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권력 투쟁 벌어지는 거 저도 수십 년 동안 기자했지만 처음 봤거든요. 예. 보세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청래 대표가 특검 협상, 야당과의 협상을 놓고서 그거 갖고서 서로 고성이 오가면서 그 논란이 있었죠. 그 다음에 조희대 청문회를 놓고서 당 내부에서 심각한 갈등이 벌어졌고 청와 용산에서도 거부감을 막 표시하고 하다못해 강훈식 비서실장이 기자회견을 자체해서 대통령을 제발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라는 공개 경고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18명의 차관급 검사장을 고발을 해서 그거를 놓고 너 당신 뒤책임질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법사위 간사가 신경 쓰지 마.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거 완전 하극상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지금 1대1 것까지 벌어진 거예요. 그게 다 몇 달 사이에 벌어진 거예요. 한두 달 사이에. 이런 아사리판이 없습니다. 이런 난장판이 없어요. 지금 보면 대통령의 리더십이 상당 부분 훼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 굉장히 저도 궁금해요. 이분들 승부사인데 어떤 식으로 할까?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잘하시는데 왜 징계하려고 그러죠? 국민의힘에서 그렇네요. 예? 국민의힘에 진짜, 이거 예, 완전히 그렇네요. 역전의 용사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국민의힘에서 이 방송 네.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아니, 사실- 어쨌든 과거 이제 친문들을 패족화시키고 이 친명 체제를 구축했었던 이재명 대표의 모델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개딸이라는 팬덤을 얻어가지고 성공 모델. 결국 대통령까지 된 거잖아요. 전 그 모델을 지금 정청래 대표가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지금 이렇다 할 차기 대권 주자가 민주당 내에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막 당 대표를 해가지고 권력을 갖고 있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다음은 난가?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거거든요. 이게 너무 이른 거 아니에요? 네, 너무 정권 초기인데? 이른데 너무 이른데 지금 안 해놓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그렇죠. 1월 달부터 출마 예정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기고 또 내년 7월 달에 이제 임기가 만료이기 때문에 지금 바꿔놓지 않으면 룰을 바꿔놓을 타이밍을 잡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이 타임이다 생각을 하는 거고. 승부수네요. 그렇죠. 말이 사실 당원 주권주의지 이번에 그 여론 수렴하는 것 중에 1대1 등가성 그것뿐만 아니라 기초 광역 비례 의원들의 순번 결정을 친명으로부터 뺏겠다라는 것도 이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시도당 위원장들이 시도당 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상무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상무위원들이 투표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100% 권리당으로 바꾼다라는 겁니다. 사실 국회의원들과 시도당 위원장이 수족이 될 수 있는 지방 의원들, 광역 의원들의 조직을 이제는 정청래 대표의 조직으로 만들겠다라고 봐도 전 뭐 이상한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꿔가지고 정청래 세력을 만들고 이제 친정 체제를 구축하겠다.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종합해 보면 네. 학명을 통한 학명이 이제 명령의 학명. 명정이 아니라 이재명의 명자죠. 학명을 통한 친정 체제 구축이다. 그 정자가 정청래입니다. 학명을 통한 친정 체제 구축으로 용꿈을 네. 꾼다. 용꿈을 꾸는 정청래의 빌드업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이인 총장님이 준비 많이 해오신 것 같은데요. 오늘? 아니 근데 심각한 왜곡을 준비해 오셔가지고 외국이에요? 아니, 예. 이제 사실은 그 우리 비례 기초의원 광역의원을 권리당원으로 이렇게 선출하기로 한 것은 당에 있어서 큰 개혁이거든요. 네, 시간상 세 분께서 1분 정도 발언하시면 예, 될 그 것 같아요. 전까지는 많은 이런 유력자의 영향력을 받았는데 굉장히 큰 저희는 개혁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어떻게 권리당원이 뽑는데 정청래 대표의 사조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뭐 이재명 대통령이 친문들을 숙청했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의 그 대대적인 사면 때 문재인 정권에 계셨던 고위공직자들이 대부분 다 사면됐습니다. 그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해다. 네, 오해다라는 말씀 김지호 대변인이 했고요. 근데 사실 또 그 이기인 사무총장한테도 죄송한 게 개혁신당 얘기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이슈가 없어요. 요새 이준석 대표님이 예. 페북에 뭐 많이 쓰고 계세요.
뭐 억울한 일이 많으신가 봐요. 그래요? 이 제3당이라고 하는 게 예.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이제 새로운 보수당도 해보고 바른정당도 해보고 바른미래당 큰 정당에서 그 관성에 좀 저항해 보려고 예. 굳이 제3의 길을 가고 있는데 사실 국민 유권자들의 관성이라고 하는 건 일시적으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신당에 모인 사람들이 관심 못 받거나 조금 지지율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부딪히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 양극단으로 가 있는 정치가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그 희망으로 지금 뭐 관심을 많이 못 받고 있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좀 민주당 얘기하고 또 국민의힘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뭐 지적도 하고 비판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언급은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런 효과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네. 좋은 그렇지. 겁니다. 네, 그럼 김재혁 최고위원께서는 민주당의 이 권력 다툼, 권력 투쟁이다라고 진단해 주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돼요, 이게? 뿐만 아니라 말이죠. 네. 지금 보면 네. 그 대통령이 검사들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했잖아요. 안 그래도 그 부분도 오늘 얘기를 아니 하려고 그것도 했어요. 진짜 제가 보면은 백혜룡이라는 경정을 네. 인사를 대통령이 언급을 해서 보냈더니 지금 어떻게 돼가고 동부지검에서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난리가 벌어졌어요. 백현웅 경정이 또 그 정권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또 불만도 표시했죠. 네, 그러니까 여기다 총질 저기다 총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이렇게 검사 그다음에 경찰 경정까지 감찰을 해라 어디로 보내라라고 얘기하는 거 여태까지 본 적도 없고 이거 옳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회 그 누구지 이화영 네네. 이화영 그 예, 전 부지사. 재판 부지사의 재판과 관련된 거잖아요. 네. 아니 대통령 본인과 연관된 거잖아요. 근데 그 본인과 연관된 거에서 이런 식으로 지시를 내리면 이거 명백한 이해관계의 충돌인데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게다가 순방 직후에 첫 지시가 그거여가지고 그렇습니다. 관심을 그리고 모았어요. 지금 정부 관계자는 사법 예의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민주당이 그런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조희대 없다. 대법원장에 대해서 그걸 조요토미 히데요시라고 일국의 대법원장을 말이죠. 히데요시에 비유해가면서 그렇게 조롱하고 모멸하고 능멸한 민주당이 그 물론 민주당이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박수 치면서 옆에서 그렇게 지켜봤던 민주당이 무슨 사법의 예의를 얘기합니까? 이런 얘기는 제가 보기엔 정말로 이율 배반적이고 내로남불이에요. 그래서 대통령도 대통령답게 행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정권의 국정 철학이 사법부 안에 재판정에서는 이하상 변호사 같은 사람도 그리고 검사들도 사법부를 존중해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대통령이 제시한 건데 그래서 사법부 수장으로서 그러한 얘기를 검사들이 판사들에게 오만방자하게 굴지 말아라. 재판장에 권위를 세워줘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는 게 뭐가 나쁩니까? 그래서 아니, 그렇게 하기 싫으시면은 다시 정권을 잡으세요. 이재명 정권 하에서는 사법부에서 네. 그렇게 하신다는 거고 민주당은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거잖아. 의회와 행정부는 다른 것이죠.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력을 가지고 검사들에게 그런 지휘를 하는 게 뭐가 잘못돼요?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대통령으로서 알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시간이 해야 없어요. 되는 일이라 생각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네. 서부지방법원 폭력 시간이 소요 없어요. 시간이 사태를 없어요. 겪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마지막 30초. 그래서 이화영 그 부지사 재판할 때 이화영 부인이 재판장에 와서 그렇게 재판장을 능멸하면서 자기 남편한테 했던 증언 거부해라라고 얘기했을 때 민주당 어떻게 그분이 했습니까? 검사입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그분이 했습니까? 검사입니까? 아니 그때 민주당 검사예요? 의원들이 검사 아니, 아니잖아요. 지금 줄줄이 가서 끝났어요. 응원하지 네. 않았습니까? 끝났어요. 네. 그래서 내로남불이에요. 이기인 총장 마지막 발언 촌평 듣고 끝날까요? 뭐 취지는 알겠는데 결국 그 속내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속내로밖에 읽혀질 네. 수가 없고요. 사법부 예의 얘기하기 전에 법원 서류 미송달로 27회 동안 했었었고 또 위헌 법률 제정 시청 2회 하고 그리고 재판 불출석 27회 한 이재명 대표가 할 말은 아닙니다. 마지막에 불 붙었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 김지호 대변인,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